과자나 막걸리 제조용이 아니라 밥 짓는 용도로 쌀을 수입하는 데 대해 농민들이 쌀값 하락을 부채질한다며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광주 시민의 날을 맞아 시민 3천여 명이 5.18 민주광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부르며 80년 5월을 되새겼습니다. 유대회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화봉송 예행 연습과 서포터즈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붐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전의 입찰 시스템을 조작해 공사를 대걷다는 입찰 비리 조직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자나 막걸리 제조용이 아니라 밥 짓는 용도로 쌀을 수입하는 데 대해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쌀값 하락을 부채질한다며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적힌 어수화비를 농민들이 불태웁니다. 세상 해체하라! 논에 심어야 할 어린 모들은 농산식품유통공사를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정부가 유통공사를 통해 밥쌀용 쌀을 수입한 데 반발해서입니다. 밥쌀용 쌀 수입하는 4대 외국 정부 박근혜는 퇴진하라! 지난해 정부가 쌀 관세화를 선택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입쌀의 30%는 밥쌀용으로 들여와야 한다는 WTO의 의무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식당 등에서 수요가 있다는 점과 WTO 협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정부는 올해도 밥쌀용 쌀을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민들은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정부가 우리 쌀을 지키겠다던 약속을 저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513% 우리가 그거로 고율 관세로 지키겠다고 국민과 약속을 했으면 당당하게 거기로 나가야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밥쌀용 쌀을 수입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농민들은 수입쌀이 시장에 풀리면 그렇지 않아도 떨어진 국내 쌀값이 폭락할 것이라며 총력 투쟁을 다짐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국내 수요를 감안해 물량을 조절하겠다고 밝혀 아예 수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농민과 한동안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소만이고 또 부부의 날입니다. 여기까지 아시는 분들은 많으실 텐데 오늘이 광주 시민의 날이라는 것도 혹시 아십니까? 80년 5월과 관련돼 있는데 시민들은 오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원없이 불렀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0년 5월 21일 시민군은 계엄군을 몰아내고 전남도청을 되찾게 됩니다. 총칼로 무장한 공수부대의 진압이 있기까지 광주 시민들은 높은 시민의식으로 대동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5월 정신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노래가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정서를 그대로 담고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화 통일을 이루게 하는 그런 어떤 정신들을 그대로 담았던 노래입니다. 시민군의 마지막 격전지인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광주 시민 3천 명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영예 시민이 된 외국인들도 주먹을 불끈 쥐고 행진곡 제창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교양시로 재탄생된 임을 위한 행진곡은 매일 오후 5시 18분에 맞춰 옛 전남도청 앞에서 울려 퍼질 예정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광주의 상징의 곡이 됐기 때문에 5월을 상징하는 곡이 됐기 때문에 5시 18분이라는 그 시간에 날마다 연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날을 맞아 시민이 함께 부른 임을 위한 행진곡은 5월 정신 계승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강기정, 박혜자 의원 등 93명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는데도 보훈처장이 2년째 이를 무시하고 있고 올해는 정북 노래로까지 매도해서 광주 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대회 성화봉송 주자들과 서포터스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인데 기대만큼 열기가 달아오르지 않는다는 게 광주시나 조직위의 고민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불이 붙은 성화봉을 쥔 주자들이 광주시청을 출발해 도로를 달립니다. 프랑스에서 광주 유대회 성화가 출발한 가운데 국내 성화봉송을 위한 예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성화봉송 발대식에는 주자로 뛰겠다며 신청한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간 외교관으로서 참여한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보고 싶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유대회 경기장을 찾아 응원하고 외지인들을 안내하는 활동을 하게 될 서포터즈 발대식도 열렸습니다. 시민과 대학생 등 5만 명을 목표로 모집하고 있는데 제2의 선수가 되겠다고 신청한 이들이 4만 명을 넘겼습니다. 외국인들하고 마주하고 싶고 그다음에 좀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광주 시민으로 대표해서 한번 꼭 참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대회 열기는 달아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회 흥행카드로 조직위가 기대를 걸고 있는 백두산 성화체화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무산으로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성화체화는 북한의 당국 승인한 것은 여러 가지 채널로 하기 때문에 반 총장님이 가시화 성사시킨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유대회 경기장 공사와 관련해 경찰이 내사를 벌이는 등 잡음이 잇따르는 것도 흥행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회 개막이 임박해 있는데도 생각보다 분위기가 뜨겁지 않다는 점도 광주시와 조직위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5.18과 미국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미국 정부의 비밀 문서를 폭로한 기자 팀 셔록 씨에겐 윤정현 시장이 명예 광주 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또 5.18을 비롯한 아시아 민중봉기를 연구한 미국 웬투어스 대학교의 조지 카치아 피카스 교수에게도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한전의 입찰 시스템을 조작해 공사를 대걷다는 입찰 비리 조직이 무더기로 척발됐습니다. 한전 서버에 불법 악성 코드를 심어 사실상 입찰을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그 사이 한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효욱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검찰은 특정 업체들이 한전 정기공사를 독점하는 문제를 수사해 한전 KDN 파견업체 전직 직원 4명과 알선 브로커 2명 등 모두 6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후 수사를 확대한 검찰이 브로커와 공사업자 등 21명을 추가로 기소하거나 수배했습니다. 6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총 27명을 적발한 겁니다. 입찰 조작책들은 회사 밖에서도 입찰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전 서버에 불법 악성 코드를 심어 낙찰가를 조작했습니다. 불법 악성 코드가 한전 서버를 엿보는 몰래카메라 역할을 하면서 입찰 정보를 마음대로 주무른 겁니다. 입찰 비리는 지난 10년 동안 광주, 전남은 물론 인천, 대구, 경기 등 전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업자들은 모두 133건, 계약 금액으론 2,700억 규모의 공사를 따냈고 브로커와 알선책은 이른바 성공보수 명목으로 136억 원을 받아챙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청을 받은 업체들은 공사 금액 대비 20-30%를 그 대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부실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한전은 뒤늦게 불법 낙찰된 공사 가운데 계약이 진행 중인 45건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입찰을 허술하게 방치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내일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을 위한 국제 입찰 공고를 앞두고 구체적인 조건을 공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실종자 유실 방지를 위해 세월호 선체를 원형 그대로 인양하고 남은 기름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술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기로 했고 국내외 업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인양업체를 7월까지 선정해 9월 중에 해상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광주 서구청의 성과금 재배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이 구청장을 고소했고 정부는 성과금을 재배분하면 제재하겠다며 관련 법령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송정우 기자입니다. 규탄한다! 광주 서구가 성과금 재분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노조가 이무진 서구청장과 간부 4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조합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분배 문제를 구청이 제재하는 건 부당 노동행위이고 구청 간부들이 노조를 몰상식하고 혐오스러운 조직이라고 표현해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노동조합을 탈퇴를 유도하기도 하고 노동조합한테 무조건 항복하게 하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조합원 자격도 없는 실과장들이 호소문이라는 성격으로 해서 여러 가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하고 탈퇴하는 여러 가지. 이에 대해 서구청은 성과금 재분배 문제가 법적으로 맞지 않아 법을 지키라고 했을 뿐이라며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합니다. 법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행정벌을 징계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것을 노조에서 법을 지키자. 성과금 논란은 행자부의 가세로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성과상여금 재분배 문제를 놓고 서구청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16년 만에 성과상여금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성과금을 재분배할 경우 환수하고 해당 지자체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정부와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옛 전라남도교육청 청사가 아파트 건설사인 SM그룹에 매각됐습니다. 전남교육청과 한전자산관리공사가 온라인 공매 시스템을 통해 광주시 매곡동 옛 전남교육청 청사에 대한 일반 경쟁 입찰을 실시한 결과 SM그룹 주력 계열사인 삼라건설이 단독 입찰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옛 도교육청 청사 낙찰가는 평가액보다 11억 원이 더 많은 352억 4천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의 물관리를 통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수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량 확보와 수질 관리를 둘러싼 갈등이 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물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자연재해의 87%를 차지하는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와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협력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민사부는 63살인 A씨가 자신의 고통을 외면한다며 27살 아들을 상대로 낸 불효소송에서 A씨의 주장만으로 불효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며 뇌출혈 등을 앓고 있는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는 등 아들이 불효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